안녕하세요, 파이TV입니다. 오늘은 파이콘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이콘 영상을 또 한동안 안 찍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파이콘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파이콘 주제는 특별하게 대본도 없고요. 대본도 없고 전체적인 파이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영상을 찍을게요. 그렇지만 좀 어느 정도 핵심 있는 이야기 위주로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 찍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왠지 요즘 파이콘 입장이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일단 분위기가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예전하고 지금하고는 확실히 달라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핸드폰으로 뭐 무료 채굴된다고 이런 이야기를 제가 뭐 친구들한테도 몇 번 했었고 주위 사람들한테도 말을 했었거든요. 야, 암호화폐, 그때는 이제 암호화폐를 말하지 않고 가상화폐라 그랬고, 그걸 제가 또 파이코인이라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야, 파이코인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핸드폰으로 무료로 채굴이 돼. 이러니까, 핸드폰으로 무슨 가상화폐가 채굴된다고? 핸드폰으로? 이렇게 물어보죠. 핸드폰으로 되는데? 이랬더니, 그때 느낌이 쎄하더라고요. 아예 그 핸드폰으로 되는데 그 PC로 되는 거랑 핸드폰으로 되는 거랑 큰 차이 나는 게 아니야. PC는 PC 시절이고 지금 핸드폰 시절이잖아. 그래서 핸드폰으로 채굴되는 것도 가능해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냥 개무시 당했어요. 그냥 개무시 당했고 주위에 제 아는 사람 중에 난 한 명도 저를 좋게 바라보지 않았고 좀 정말 할 일 없는 사람, 좀 무식한 사람, 공부 좀 했다는 놈이 하여튼 참 왜 이렇게 일확천금을 노릴까 뭐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느낌이 쎄하잖아요. 쎄하게 해가지고 아유 뭐 그 느낌 더 이상 말 안 하고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면서 아유 내 혼자 할게요 하면서 끝냈거든요. 지금은 그런 말이 쏙 다 들어갔죠. 그죠? 지금은 파이코인을 하는 거에 대해서 핸드폰으로 무료 채굴되는 거에 대해서 이미 파이콘 하신 분들은 다 이해되겠지만 이제 파이콘에 약간 관심을 느끼는 분들이 생겼잖아요. 근데 이 분야에 대해서 이제 핸드폰으로 채굴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신기하게 생각하고 이야 핸드폰으로 채굴됐던 코인이 5년씩이나 있었단 말이야. 야 옛날에 누가 말했던 것 같은데 좀 자세하게 설명 좀 해줘. 진짜 핸드폰은 채굴되는 거야? 야 핸드폰은 채굴돼갖고 이제 뭐 돈 되는 거야? 이렇게 다시 물어보는 거 봤을 때는 안타깝죠. 그래서 초반에 그렇게 했던 사람들은 또 뒤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제가 뭐 열심히 설득을 해가지고 다시 그 채굴해라 이런 말하기가 싫어요. 그냥 그 당시 때 워낙 그 무시를 많이 당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한 3년 이상 지나가지고 이제 파이콘 채굴하겠다 좀 가르쳐 달라 이렇게 하잖아요. 가르쳐주기 싫어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가르쳐주기 싫고요. 계속 몰랐으면 좋겠어요. 죽을 때까지 몰랐으면 좋겠어. 솔직히 말해가지고 죽을 때까지 몰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개무시하더만은 이제 와가지고 이제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참 뻔뻔해도 이렇게 뻔뻔할 수가 없어요. 어? 그러면 그 당시 때 나는 뭘 보고 그렇게 했느냐? 뭘 보고 그렇게 했느냐? 솔직히 말하면 좀 촉이죠. 솔직히 말하면 좀 촉이죠. 왠지 처음에 내가 첫 영상을 찍었을 때도 이런 말씀을 했거든요. 영상을 처음 찍었을 때도 비트코인은 PC 시절이고 파이코인은 핸드폰으로 채굴된다는 건데 이게 PC로 채굴되면 채굴이고 핸드폰으로 그렇게 채굴되면 채굴이 아닌 거냐 이야기를 내가 첫 영상 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댓글에 얼마나 욕을 많이 달든지 그래 욕 죽은다고 내가 엄청 시급했었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오늘 대본이 없다 보니까 약간 들쑥날쑥하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처음에 지금 하고 싶은 말이 이제 시청자님 대충 눈치 까셨죠?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초반에 그 핸드폰으로 채굴된다고 했을 때 얼마나 개무시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분위기가 아니다는 거죠, 지금은. 지금 그런 분이 쏙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만 해도 많이 바뀌었다.
이것만 해도 많이 바뀌었다. 이제 와서 파이코인을 이제 예전에 내가 말을 했기 때문에 많이 들었나 봐요. 어째 들어가지고 야 그거 좀 어떻게 좀 이렇게 설명 좀 해줘. 근데 그러면 술값 내가 내야 돼? 술값 내가 내야 돼? 아유 자기가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자기가 술도 한 10판 사야 되지 않나 속으로. 그래서 한 번 얻어먹고 나서 내가 설명도 해주고 그랬는데 요 약간 샜지만 이쪽 이야기만 일단 결론을 질게요. 대본이 없다 보니까 좀 이해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쪽 말만 결론을 질게요. 그러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든지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달라졌다. 정말 많이 달라졌다. 그 핸드폰으로 24시간마다 한번 손가락만 까딱까딱거리면 채굴되는 파이코인이 있다. 이 파이코인이 미래에 비트코인보다 더 잘못되리란 법이 없다. 지금이라도 초창기 때 이런 코인을 찾아서 성경 지명으로 이런 코인을 잡아서 미래에 큰 돈이 될지도 모른다. 지금은 그 당시 때 그랬죠. 그 당시에 확실하진 않지만 느낌에 잘 될 것 같다. 너무 믿는 걸 이렇게 배척하지 말고 넓은 마음으로 이런 걸 받아들여가지고 이런 코인을 한번 채굴 한번 해보자. 이렇게 떠들고 돌아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나 주위에서 있잖아요. 단 한 명도 좋은 소리 못 들었어요. 한 명도 좋은 소리를 못 들었습니다. 유일하게 그 당시에 직장 다녔던 동료들께서 4분이 가입해 주신 게 지금도 기억납니다. 지금 그 직장 다닐 때 4분이 가입해 주셨거든요. 4분이 가입해 주셨는데 그분이 제일 초반에 저희 이제 식구가 돼가지고 돌렸던 것 같은데 그분이 그때 그 직장 동료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냥 그래 하면서 그 내가 그때 이뻐 보이지도 않았을 텐데 4분이 가입해 주셔가지고 그걸로 스타트 끊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파이콘을 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제 친구들이나 진짜 친지들이나 이럴 때 설명을 할 때마다 정말 그 등짝 스매싱도 당하고 정말 뭐 인생에 그냥 말도 하기 싫어요. 이제 어쨌든 이런 분들이 가족들은 제가 부자가 돼가지고 돈을 드리면 되잖아요. 그죠? 제 가족들은 제가 부자가 돼서 드리면 되는 거고 친척들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친척들은 안 해요. 특히 사촌들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촌들 안 했으면 좋겠고 친척들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그 결론은 이렇게 좀 마무리 짓게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한테 그런 뜻도 아니고 내가 이런 말 한번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하도 그 파이콘을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 무시하길래 최근 들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렸잖아요. 용기하면 내보자는 뜻에서. 그러니까 어느 사람이 자기는 부자가 되기 싫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부자가 너 왜 되기 싫냐 이러니까 저는 부자가 되기 싫어요 이러는 거예요. 부자가 되기 싫어. 예를 들어 그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자는 뜻이었어요. 제 혼자 생각이었습니다. 부자가 되기 싫은 사람이 솔직히 있을까 생각도 해보고 다 부자가 되고 싶잖아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제가 평범한 사람이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도 그 멘트로 쓰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부자가 되기 싫은 사람이 도대체 있을까? 그럼 실제로 부자가 되기 싫은 사람이 나타나면, 근데 부자가 되기 싫은 사람이 만약에 파이콘을 하고 있게 되면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무조건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버린다는 거죠. 강제로 부자가 된다는 뜻을 설명해 주고 싶었어요. 자기는 아무리 부자가 되기 싫어도 파이콘을 하고 있으면 그냥 부자가 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신한테 부탁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님 조물주님 저는 부자가 되기 싫어요. 저는 막 부자 같은 거 막 싫어요. 근데 신이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너 혹시 파이콘 하니? 이러면 파이콘 하고는 있어요. 이러면 큰일 났다 하면서 니 파이콘 하고 있으면 무조건 부자가 돼. 근데 부자가 안 된다는 걸 말하지만 니 파이콘 하면 가난해질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전 부자 되기 싫습니다. 가난하고 겸손하게 살겠습니다. 파이콘 한다며. 그러니까 파이콘 하고 있으면 그럼 부자가 된다니까. 이러니까 그러면 제가 가난해지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파이콘 하지마 이럴 거 아니에요. 신이 이런 말 할 거예요 아마. 파이콘 하지마. 그럼 가난해져. 파이콘 하면 부자가 되는 거고 파이콘 하기 싫으면
하지만 그럼 가난해지는 거야. 가난한 거 쉽지. 그럼 파이콘 안 하면 된다니까? 왜 자꾸 파이콘을 해가지고 자꾸, 그러냐. 파이콘을 안 하면 가난해지고, 아니, 그러니까 이제 무슨 뜻인지 알겠죠? 이게 설명하기 무슨 뜻이냐면, 제가 이런 말을 처음으로 꺼냈던, 저번 영상에 꺼냈던 이유는 뭐냐면, 정말 파이콘 하는 사람은 축복이라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었던 거였어요. 그리고 이런 축복을 받았던 파이콘을 했던 사람들이 하나씩 빠져나가는 거 보면 안타까워서 했던 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3년에서 5년, 저도 이제 3년이 넘었잖아요. 오랫동안 이렇게 파이콘 하셨던 분한테는 이제는 좀 축복이 왔으면 좋겠죠. 또 그런 와중에 저는 올해는 오픈 맨넷이 저는 안 논다고 봤었거든요. 실제적으로요. 거의 100%안 논다고 줄기차게 외치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놈의 KYC 문제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니콜라 선생님이 올해 맨넷을 하고 싶다고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 이 5주년 때 큰 사건 하나 말씀해 주시긴 하는구나. 야, 올해 맨넷을 하고 싶다. 이런 말을 할 수 있게 봤을 때는 연말에 가능성이 있겠다. 이번 연도 연말에 니콜라 선생님 바람대로 오픈 메인넷이 녹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겠구나. 그래서 이전에 가시권이 올라온 것 같아요. 이제는 가시권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 좀 봄이잖아요. 여름, 가을, 겨울까지만 잘 견디시면은 아마 파이코인이 상장하게 될 것 같습니다. 상장하게 되게 되면은 물론 다 가격에 대해서 다들 예상을 많이 하세요. 어떤 뭐 처음 하신 분들이나 이제 막 오래 하셨던 분이나 뭐 값을 뭐 어떤 분들은 몇천 불 간다 그러고 어떤 분들은 뭐 또 말도 안 되는 금액 이야기하고 그러시잖아요. 저는 이제 옛날 때부터 10만 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100불 이야기했죠, 100불. 옛날에는 이제 원화 가치가 좀 떨어졌을 때였습니다. 그때는 제가 이제 100불로 외쳤을 때는. 근데 그 100불이 이제 13만 원을 외치는 게 아니었고 지금 100불이 13만 원이지만 저는 이제 100불이 10만 원 느낌이 비슷할 때 이야기했던 거예요. 3년 전에. 그러니까 저는 이제 파이콘을 그냥 한국 돈으로 한 10만 원 정도가 언제 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10만 원만 되면은 무조건 저는 정리합니다. 어느 정도 정리합니다. 뭐 제 가진 거에서 많이 정리하면 50%도 정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돈이 많지가 않아요. 돈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지한테 1억은 남들한테 10억이에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돈의 재산 가치를 다르게 봐야 돼요. 100억, 200억 있는 사람들은 그 꼴랑 10억, 1억은 돈이 아니겠지만 내한테 1억은 천억 같은 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파이콘으로 만약에 파이콘이 10만 원이 된다면 한 개당 무조건 정리해가지고 어느 정도 정리하고 최소 1억은 빨리 만들 거예요. 그냥 1억을 빨리 만들고 싶어요. 만들어서 뭐 할 거냐? 만들어서 뭐 할 거냐면 그 스포츠카 하나 사고 싶어. 스포츠카. 1억 갖고 스포츠카 지 사니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야, 집부터 사야 안 되나? 1억 갖고 집 어찌 사요? 전세방도 못 구하는데. 새빵에도, 어쨌든, 저 새빵 살아요, 새빵. 어쨌든, 넘어가도록 하죠. 어쨌든, 원래는 집 있었어요. 원래 집 있었고요. 집 있다가, 그 다음에 전세방으로 이사 갔다가, 이제 새빵까지 내려왔죠. 원래는 집 있었습니다, 집. 무려 2채까지 있었어요, 2채. 집 2채까지 있어봤는데, 그것도 서울에. 근데 이제 쫄딱 망해갖고 전세방을 옮겼죠. 전세방 옮겼다가 거기서 한 번 더 옮겨갖고 이제 새방까지 내려왔는데 그때 무릎에 이제 파이콘을 만났죠. 파이콘을 만나서 참 신이 인생이 참 나락으로 떨어질 때 파이콘을 만나게 해준 것만 해도 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니까 인생을 다 나락으로 떨어질 때 파이콘을 만나게 해줘가지고 이렇게 건강한 코인을 할 수 있게 되지 않았느냐. 제가 그때 인생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았으면 신이 나한테 파이코인을 가르쳐 줬겠느냐. 물론 이제 후배가 가르쳐 주긴 했지만 그 당시 때 내가 그걸 받아들일 수 있었겠느냐. 그렇게 내가 내 인생이 빼딱하게 쳐다볼 때였거든요. 모든 인간들이 보기 싫었을 때고 가장 내 마음이 빼딱하게 살았을 때였는데 그랬는데도 저는 그때 파이코인을 단숨에 받아들였어요.
단순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 받아들이자마자 이제 알리기 시작했고, 파이코인 받아들이자마자 그 다음 달인가 한두 달 있다가 노드도 바로 설치하고, 노드도 가동이, 노드도 그 선정이 되어가지고, 저 노드 선정이 굉장히 빨리 됐거든요. 저 노드 선정된 지 3년 됐습니다, 벌써. 노드 선정이 진짜 빨리 됐습니다. 국내에서는 굉장히 빨리 돼가지고, 그래도 처음 때부터 노드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했죠. 어쨌든 좀 세는데요. 오늘 결론, 요점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대본도 없이 약간 그 행설수설을 할 수도 있지만, 이제 제 컨셉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제 안티들은 좀 물론,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안티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네가 내보다 똑똑하다 한번 말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내보다 모르는 것들이 꼭, 이건 이제 안티들을, 어쨌든, 안티들은 이제 그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보다는 저는 우리 파이코인을, 그러니까 누구나 좀 접했으면 좋겠다. 그러고 좀 쉬운 말로도 또 전달해서 응원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일단 그 가능성이 있다 이런 걸 뭐 이렇게 대시하고 싶었고요. 그다음 10만원 운동도 좀 해가지고 절대로 낮은 코스로 가지는 않을 거다. 그럼 니 자꾸 10만원 이야기를 왜 했느냐면, 파이코는 1000여 개랑 발행했기 때문에 발행량이 많기 때문에 맨날 시총 바라보는 돌대가리들이죠. 그러니까 암호화폐 조금이라도 배우면 그 다음에 시총 1000억 이래가지고 10원짜리 코인을 한단 말이에요. 100원짜리 코인들. 그러니까 니콜라 선생님이 직접 맨날 했던 말이 있지 않습니까? 파이코인은 우리가 가격을 만들어간다. 계속 이 말해요. 도저히 일론 머스크 말도 하잖아요. 그럼 어떤 애들 일론 머스크가 파이코인을 말했다. 귀신 시나리 까먹은 소리 하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걔네들도 암호화폐에 관심이 있다 이런 뜻이었지, 파이코인하고 한마디도 연결된 말이 없는데, 또 일론 머스크가 파이코인 이야기하다 쌀데기 소리 하고 뭐 하여튼 그런 거 때려치우고.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파이코인이 그 발행량을 떠나서 우리가 이거 가격을 얻으면 좀 형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10달러든지 100달러든지 50달러든지 만약에 가격이 어느 정도 형성되고 어느 정도 안정화되는 단계가 곧 생길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기본 파이 가격일 겁니다, 아마. 근데 그 가격을 이제 설정하려고 그러면 니콜라 선생님은 지갑도 최소 1500만 개 정도 있어야겠다. KYC를 통과한, 그 KYC 통과는 그러니까 이렇게 암호화폐에서는 여러 사람들한테 그 일명 특수 개인 집단들한테 암호화폐가 몰리는 거 말고 전 세계 골고루 뿌려갖고 1500만 개 지갑을 갖고 있고, 그게 우리가 다 체크했다. 샘 앨트만처럼 홍채 같은 거 필요 없고 검증인들이 2차, 3차 검증을 해갖고 1500만 명의 KYC를 통과했다. 이 정도만 돼도 충분히 기본 바탕이 된다고 보시는 거고, 그 다음에 마이그레이션 문제는 왜 1500만 다 하는 것보다 뭐냐면 약간 물량 조절 탓이 있는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니콜라 선생님만 말하지 않았지 쫄따고들은 물량 조절이라고 말했거든요. 마이그레이션은 물량 조절이라고 실제로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이그레이션은 물량 조절 차원에서 1000만 명입니다. 그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디앱이죠, 디앱. 그러니까 모든 이더가 이렇게 크게 발전할 수 있었던 거는 다 디앱 문화였거든요. 이더가 뭐냐면 암호화폐를 누구나 쓸 수 있게 공용 암호화폐처럼 만들어줬던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운동장을 깔아줬잖아요. 너도 암호화폐 한번 해볼래? 내가 이더야. 대신 공짜는 아니고 63,000원만 내면은 너도 암호화폐 만들 수 있어. 실제로 암호화폐 이더 기반으로 ERC20 기반은 65,000원만 주고 63,000원인가 65,000원만 주면 누구나 100억 개, 1000억 개, 10만 개, 몇 조 개 다 팔 수 있습니다. 크게 암호화폐 공부하지 않아도요. 그거를 이제 패키지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패키지로. 그리고 결제만 하면 딱 들어오는 원리입니다. 원래는 그 정도 암호화폐를 하려고 그러면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데 이들은 그럴 필요가 없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면서 각자의 디앱을 만들어서 그게 스마트 컨트롤을 할 수도 있죠. 그 뜻이 스마트 컨트롤은 아니겠지만 디앱이 퍼져나갈수록 스마트 컨트롤도 더 많이 생기겠죠. 하나에 각각 계약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탈리는
왜 이 좋은 암호화폐를 돈에만 쓰느냐는 뜻입니다. 인류의 모든 데 다 쓸 수 있는데 왜 돈에만 쓰냐는 거죠. 이 블록체인 기술을. 그래서 이더가 나왔던 겁니다. 근데 이더 단점이 뭡니까? 비트에서 숟가락 하나만 빨대만 꼽았기 때문에 똑같이 늦습니다. 비트가 한 발짝을 뛰면 이들은 5발짝 뛰거든요. 딱 5배 차이 납니다. 블록 자체가 5배 차이였거든요. 그러니까 블록 크기가 그렇습니다. 블록 크기가 5배 차이기 때문에 이더랑 비트랑 블록이 5배 차이기 때문에 항상 거기 50보 100보예요. 그러면 솔라나 몇십만 배. 아예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파이코인은 몇천 배 올라가는 거고, 몇천 배만 가도 수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냥 파이코인도 카드 끊는 비자나 마스터카드 끊는 속도보다 파이코인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이미 속도 싸움은 그 정도면 끝났는데 솔라나가 너무 빠른 겁니다. 솔라나는. 근데 솔라나 좀 싫어하잖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솔라나 크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재단에서 물량을 90% 이상 갖고 있는 특이한 코인입니다. 솔라나 지갑 주소 다 추적해 보시면 알겠지만 솔라나는 퍼블릭 블록체인 기반이 아닙니다. 프라이빗 블록체인 기반입니다. 그래서 다 그거를 깔 수가 없는 약간의 그 돈을 벌게 되면 솔라나 재단에서 떼돈 버는 구조죠. 아무리 코인을 잘 만들었더라도 대장이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저는 솔라나는. 아시겠죠? 그 다음에 국내 주식 중에 가장 마음에 안 드는 게 카카오입니다. 카카오. 아무리 카카오 좋으면 뭐합니까? 대장이 뭐 같은데. 그런 거와 똑같은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래서 이제 세계 1대, 2대, 3대 코인 중에 이더다 하면 리플 정도는 해볼 만하다. 제가 리플도 많이 강조해 드리긴 했죠. 아이고, 이제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진짜 요점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요점은 큰 게 아니고요. 많이 달라졌다. 예전에는 정말 핸드폰으로 그냥 채굴된다 그러면 진짜 무시 많이 했는데 이제는 그런 말이 싹 들어가서 참 기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1년만 더 참으면 이제 가시권이 오고 현금화도 가능한 시절 올 것 같아요. 올 것 같은데 그때 아마 이제 지갑 숫자도 어느 정도 대구 출발했기 때문에 어떤 애들, 우리를 싫어하는 애들 있잖아요. 팟까 애들 같은 경우는 야 1,000원 깨기 때문에 바로 10원짜리다 100원짜리다 하잖아요. 이미 지갑 숫자가 너무 많고요. KYC 숫자도 너무 많고 마이그레이션 숫자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값이 형성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파이코인이 처음에 바로 10만원이 되지는 않겠지만 10만원 되는 시점을 좀 빨리 올 거라고 보거든요. 초반에 10만원 단계가 얼마나 오를지 몰라도 10만원 단계까지 올라오면 1억을 꼭 만들어서 저렴한 스포츠카 딱꼭 열리는 거 한번 타고 동해안을 한번 달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범한 사람이 부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